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종률입니다. 최근 저희가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EQ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번 경고 드렸어요. 상품성이 그다지 좋지 못하다. 기술적인 포인트가 딱히 보이지 않는다. 폭스바겐 그룹의 전기차도 뭐 그닥 쏘쏘. 아니 그 가격에 저 전기차를 사야 할 만큼의 가치는 보이지 않는다. BMW도 역시 부족한 기술을 뭐 여러 가지 수치로 커버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본질에 있어서 업계를 선도하지 못한다. 네, 이런 것들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 반대가 굉장히 심했죠. 하지만 드러나는 사실들이 어떻습니까? 브랜드가 지금까지 어떻게 유지가 되어 왔고 어떤 식으로 소비자들에게 각광을 받았는지, 또 밸류 측면에 있어서 과연 이 브랜드가 전기차도 잘 만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사실이나 결과물로 얘기하는 그런 판단이 아닌 고정관념, 그리고 또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믿음,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봤을 때는 명확한 팩트를 쫓아가다 보면 본질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라시스 아니고 CATL인데 파라시스로 그냥 우기는 거다. 왜냐하면 CATL은 중국 제1의 배터리 기업이니까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음모론도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분해되는, 그래서 밝혀지는 내용들을 보면 파라시스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네. 그 다음에 파라시스 매출이 얼마 안 된다고 해서 우습게 보일 거 아니다 라고 했지만 관련된 특허, 배터리 관련된 특허 45개 불과합니다. 뭐 특허 수가 그 기업의 절대적인 기술력에 대한 바로미터는 아닐 수 있어요. 그건 맞습니다. 아닐 수는 있으나 몇 천 개 대 몇만 개라고 하면 뭐 그래, 특허 얼마나 양질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봐야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만 45개 대 몇만 개라 그러면 이건 그냥 뭐 진짜 이상한 기업의 배터리를 탑재한 게 맞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벤츠가 그러면 전기차 기술이 있느냐? BMS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배터리의 화제는 대부분 BMS나 셀의 분량, 여기에서 기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BMS가 제대로 셀 레벨링을 비롯해서 매니지먼트를 하지 못했을 때, 특히 저질 충전기가 물렸을 때 그 위험성을 차단하는 역할의 거의 대부분을 BMS가 담당하는데, 벤츠는 뭐 5건에 불과하고 우리가 그토록 무시하는 현대가 360건에 해당하는 특허를 BMS에서만 보유하고 있다. 이러면 뭐 게임이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과연 여러분들 중에서 일부 분들이 얘기하시듯이 전기차를 못 사게 해서 안달이 나서 전기차를 홍보하는 겁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착각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박애주의자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저녁에 무슨 맛있는 음식을 해서 드시는지, 집은 어디에 사시는지, 차는 얼마나 좋은 걸 타고 다니시는지 이런 데 관심이 있겠습니까? 관심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전기차를 사시든 내연차를 사시든 저는 차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런 회사의 직원도 아니고 그런 회사를 운영하지도 않습니다. 전기차를 많이 사신다 그래서 저에게 이득이 오지도 않고, 내연차를 더 많이 사신다 그래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그런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현대기아에 사주를 받았다고요? 현대기아가 지금 전기차 팔면 영업이익에 도움이 될까요? 지금 현대기아가 하이브리드와 내연차를 팔아서 고속 성장을 하고 있고 엄청난 영업이익 10%가 넘습니다. 토요타를 앞질렀어요. 영업이익은 테슬라를 제외하고 토요타를 앞지른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기아가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와서 시장을 테슬라와 함께 대략 뭐 한 30%, 25% 이렇게 양분을 하고 나머지 ETC 업체들이 나머지 시장 파이를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됐다 그러면 뭐 의뢰할 수 있겠죠. 전기차 더 많이 팔 수 있도록, 테슬라 이길 수 있도록 뭐 전기차 붐업 좀 해주십시오. 근데 지금은 초기 시장에다가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에서 한 대 파는데 3천만 원 정도 손해를 보고 파는 거예요. 팔면 팔수록 손해입니다. 근데 왜 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넥소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한 1억 정도 들어가는 그 정도의 비싼 차입니다. 그런데 정부 보조금, 현대 손해 다 녹여내서 그래서 3천만 원대 판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차세대 모빌리티에서 그 모빌리티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손해를 보고 판매를 해서 대중화를 시키는 그 과정을 투자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는 지금 수소차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게 되면 영업이익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적당히 나가는 걸 바랄 수도 있어요. 수소 경제가 활성화돼서 어느 정도 수소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를 만들어도 큰 손해가 나지 않는 시점에 도달하면 이제 본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겠죠.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대체 뭘 사시든지 제가 무슨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전기차를 사라고 이런 콘텐츠를 만들겠느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이 아닌 잘못된 내용을 퍼뜨리는 걸 참지를 못합니다. 이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거든요. 잘못된 내용을 퍼뜨리는 의도는 명확하잖아요. 상품성이 안 되는 걸 자꾸 상품성이 좋다라고 강조를 하는 건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돈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경쟁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뭐 다른 경쟁업체, 뭐 현대기아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잘 나가는 꼴을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내연차 계속 판매를 해야 되는데 전기차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나 미래 기술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거기에 포커싱을 맞추게 되면 내연차에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특히 하이브리드를 밀고 있는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가 무너지면 세계 1위는커녕 전 세계 3위 유지하기도 힘들 앞으로 그런 전망이 지금 일본 내에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전망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전기차로 과도한 관심이 쏠리지 않게 전기차의 잘못된 소문들을 역이용해서 현재 내연차나 하이브리드가 더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과연 비용을 써서 누가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려고 부당한 노력을 기울이겠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중에 최근에 EGMP 모듈이 위험하고 화재에 취약하고 정말 바보 같은 소리로 사람들을 선동하려는 사람 생겼었잖아요. 구조적으로 전혀 어떤 소재가 사용됐는지 그리고 화재 지연과 관련해서 어떤 기술이 들어가 있는지 개념조차 이해 못한 사람이 엉뚱한 소리를 해서 어그로를 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배터리가 뭔지 전기차에 어떤 기술이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니까 휘둘립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엉뚱한 소리를 했을 때 거기에 왜 휩쓸리느냐? 대기업은 까야 정말 소비자를 위한다라는 정서가 밑바닥에 깔려 있으니까 그런 말들이 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보스러워서가 아니라 현대기아는 뭔가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을 통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그런 기업으로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저에 깔린 인식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마치 자기가 현대기아의 치부를 드러내면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워딩을 하고 있다라고 행세를 하기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인지 공학적으로 얼마나 허점이 많고 바보스러운 얘기인지를 팩트체크도 하기도 전에 그 분위기에 휩쓸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아니라고 지적을 해서 잠잠해졌지만 이런 사람들은 계속 또 다른 이슈를 가지고 와서 또 현대기아가 또 국산차가 또 대기업이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불이익을 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미래 전기차 위험한데 몇몇 사람들에게 돈 줘가지고 자꾸 전기차 붐업하게 분위기를 이런 식으로 또 말하자면 엉뚱한 파렴치한 행동을 또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근데 뭐 거기에 휩쓸리든 말든 사실 저희가 관여할 바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연차를 여러분들이 사시든 전기차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시든 저희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가 올바른 지식을 위해서 그리고 또 팩트에 맞는 그런 내용을 보존하기 위해서 왜 애를 쓰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를 좋아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자동차 업계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업계를 선도했던 그런 브랜드를 저희들은 주목해왔고 그들의 기술을 소개하는 걸 즐겨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가 지적 호기심과 또 생활의 즐거움을 찾던 사람들입니다. 장면이 바뀌어서 전기차 시대에 목전을 두고 있는 그런 과도기에 있고 그 과도기에서 현대기아, 국산차가 뛰어난 기술로 전기차 시대를 선도할 만한 그런 희망찬 미래를 목전에 두고 있어요. 전기차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좋아하던 사람들이 자동차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정말 주목할 만한 기술을 발견하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국산차가 미래 전기차 시대에서 테슬라와 함께 업계를 양분해 나가면서 뭔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목도하지 못했던 그런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엿보인다면 더 신이 나서 팩트나 올바른 지식을 이야기하는 일에 있어서 더 열중을 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그겁니다. 저희가 배터리 이야기를 하든 전기차 이야기를 하든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러니까 이 전기차를 사세요라는 얘기는 웬만해서 안 합니다. EV3 캐스퍼 일렉트릭에 와서야 비로소 이 정도면 살만합니다. 사세요가 아니라 이 정도면 살만하겠는데? 더군다나 캐스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줘도 안 타겠지만 왜? 이런 차를 별로 싫어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경차를 베이스로 한 소형차에 반감이 없는 분이라면 사도 뭐 크게 후회하지 않겠는데 이 정도 선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 질문하세요. 그럼 지금 당장 전기차 사라는 얘기인가요? 글쎄요. 2025년 내년 정도면 아마 적기니까 내년까지 한번 기다려보세요. 결국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엔트리에서도 이 정도의 기술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파생 모델에서조차 품질이 이렇게 올라간다면 전용 플랫폼으로 미들레인지 그리고 프리미엄 모델이 정말 각 잡고 나왔을 때 그때 상품성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봤던 그런 전기차에 대한 만족도의 수준을 뛰어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원년이 되는 2025년 내년도가 전기차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적기다. 계속 이 얘기를 지금까지 변함없이 해드리고 있어요. 어딜 봐서 이게 제조사에서 이렇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하는 워딩입니까? 이건 자동차 마니아, 자동차에 미쳐있는 자동차쟁이들이나 할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전기차를 사든 내연차를 사든 저는 제 할 일이 바쁩니다. 그리고 제 가족들 돌보고 제 일신, 제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데 관심이 있지 여러분들이 뭘 사시든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채널에서 배터리 이야기라든 전기차 얘기를 하던 전기차를 사시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요를 하는 게 아니니까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전기차도 능력돼야 사시는 겁니다. 능력 안 되시는 분들은 못 사요. 그러니까 능력 안 되시는 분들 괜히 그냥 오셔가지고 나보고 전기차 통장 잔고를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전기차 신차로 과도한 빚 안 지고 사실 수 있는 분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실까요? 그런 분들은 그냥 내가 뭘 사지? 내가 앞으로 한 4, 5년 타야 되는데 어떤 차가 정말 이런 데 관심이 있지 유튜브 다니면서 타 죽는다, 통고이 된다 이런 워딩들을 하면서 열폭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을 발전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앞으로 내 생활을 어떤 식으로 개선시킬지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지 이상한데 쓸데없는 그런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전기차 시대가 오든 안 오든 저 같은 자동차를 사랑하고 자동차에 빠져있는 사람은 내연차라 그래서 지금까지 전기차 제가 몇 년이나 탔는데요. 몇 년 안 탔어요. 이제 3년 타고 나머지는 다 내연차 경험이고 내연차를 통해서 얻은 추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앞으로 내연차가 100년이 지속된다 그래도 저한테는 문제될 거 없습니다. 어떤 내연차든지 얼마든지 살면서 즐길 수 있어요.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다 검증됐잖아요. 하이브리드 이용하면 되는 거고. 전기차 시대가 안 온다고 뭐가 문제입니까? 전기차 시대가 오면 어떻습니까? 오면은 좋은 거죠. 전기차가 타보신 분들은 야 이렇게 전기차가 훌륭하다라는 걸 내가 왜 미처 몰랐을까? 이 부분에 관점을 두시고 여기에 주목하시지 몇 푼 기름값이 아껴진다?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주 초창기 전기차 오너들 외에는 지금은 그런 분들 안 계십니다. 전기차를 타보니까 말도 못하게 성능적인 장점 지금처럼 더운 날에는 시동 안 걸고 하루 종일이라도 에어컨 켜놓고 올 수 있는 그 환경 다시 말하면 비점 오염원에서 배기가스 배출이 전혀 없으면서 주변 신경 쓰지 않으면서 이런 게 친환경이에요. 이런 게 오염물질이 전혀 없다가 아니라 이런 게 주변 환경과 어울리면서 외부 사람들에게 불쾌한 환경에 대한 요소를 유발하지 않고 찌푸리지 않게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쾌적하게 실내에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거주성으로서의 가치를 내연차와 비교해보면 상대가 안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메인터넌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비만 비교를 하시는데 내연차는 손이 많이 가요. 오일도 교환해야 되고 점화풀하고 점화 코일을 비롯해서 그 복잡한 내연기관을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메인터넌스 비용 그리고 또 수리, 교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어떻습니까? 거의 들어가는 비용이 없어요. 물론 전기차도 감속기 오일을 비롯해서 뭐 케미컬류 교환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내연차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교환 그 시점이 길고 그리고 또 횟수도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신경을 거의 안 쓰이게 합니다. 그리고 전기 모터는 세탁기 업체도 10년 보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BMW가 뭐 WRSM 모터 만들어 놓고 2년인가요? 3년인가요? 이렇게 제한적인 보증을 하는 그
아주 일부의 예를 빼고서는 전기모터는 그닥 고장이 안 나는 건 아니지만 이걸 장기간 동안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신경이 쓰이냐 이런 생각이 안 들게끔 하거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V2에 거기다 걸어 놓으면 캠핑카에 배터리 설치하지 않아도 외부에 나가서 전자제품 뭐 전자레인지까지 심지어는 해머드릴까지 콘크리트 부시는 해머드릴까지도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발전기 역할을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재난의 때 가정의 공급을 전기를 며칠 동안 해줄 수 있는 이런 신세계가 열립니다. 이런 것들을 전기차가 다 공급을 하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매료가 되는 거지 몇 푼 아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제발 많은 사람들 전기차 사지 말라고. 전기차 사면 지금 널널합니다. 충전 불편하지 않아요. 지금의 대한민국에 있는 급속이든 완속이든 전기차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중화가 돼서 우리나라 특히 뭐 한번 빠지면 전 국민이 다 그쪽으로 가니까 갑작스럽게 전기차가 이제 200만 대, 300만 대 늘어나면 충전 대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급격하게 세금이 내연차에서 이탈하니까 정부에서도 야, 전기차로 인해서 자동차세가 많이 안 거친다. 전기차 세금 올리자 하면 전기차 오너들이 세금 또 내야 되지 않습니까? 날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사면 전기차 오너들은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고속도로 할인, 친환경 차로서 세금 혜택 이런 거 다 없어지게 되면 그동안 누려왔던 혜택들이 없어지니까 이런 과도기가 한 10년은 갔으면 좋겠다. 아니, 한 갈 수 있으면 한 20년 정도 가자. 그러니까 저도 전기차를 이용해보고 앞으로 전기차를 몇 대 더 구입할 건데 많은 분들이 좀 구입을 안 하면 내가 쾌적하게 쓸 수 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게 나한테 개인적으로는 이득인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런데도 하는 건 이게 방향성이고 전기차의 기술적인 그런 포인트들이 앞으로 자동차 시장에서 흐름을 바꿀 수 있을 만한 기술적인 그런 핵심이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잘못 설명을 해서 전체 대한민국의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자기 개인적인 배를 불리려는 이런 기생충 같은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에게 경고는 해드려야죠. 그리고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이즈 캔슬링 예를 드렸잖아요. 정의상이 있으면 여기상이 있어서 부딪혀야 소음이 상쇄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한 소음이 상쇄될 수 있는 역이상의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고기 드시든 라면 드시든 뭘 드시든 솔직히 제가 거기에 관여할 이유도 없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관심이 없어요. 그럼 하물며 자동차를 뭘 사시는지 무슨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량한 그런 정의감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사실 정의롭지도 않고 뭐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사실 저에겐 그닥 없기는 한데 자동차를 살아가다 보니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이런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보정을 해드리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알량한 양심, 정의감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섞여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걸 좋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 관련된, 기술 관련된 이야기들을 역점을 두고 드리는 이유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죠? 그죠? 네. 오늘 휴일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